네, 유한회사 BCDC 정일영 대표님을 모시고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토지박사 정일형입니다. 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 그 인허가 절차와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산림경영관리사란 무엇인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 시 필요한 자재나 기구 및 임산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관리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업인이라는 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임업인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적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임업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임업인의 그 조건은 첫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1헥타르가 3,000 만제곱미터니까 3,000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입니다. 120만원을 넘으면은 임업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법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원이 전국에 있는데요. 자기 산지 소재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재지에 속한 산림조합에 이 소정 요건을 갖춘 1000제곱미터 정도의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산림조합에 조합원 신청을 하면은 산림조합원들의 이사회를 거쳐서 조합원의 그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임업인으로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산림경영관리사의 규모는 시설에 대한 규모는 이렇습니다. 200제곱미터를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0제곱미터라면은 약 60평 되죠. 거기에서 100분의 25 정도를 최대한 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25면은 60평에 25%니까 15평이 되겠죠. 15평의 규모로 산림경영관리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산지라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준보전산지는 계획관리나 보전관리, 자연녹지 등에서 보전산지하고 차별되는 그런 지역에서 준보전산지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또 다시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보전산지 안에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 저희가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최근 거의 다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었는데 말 그대로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이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숲속 야영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린벨트 안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만은 공익용 산지에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숲속 애영장이 포함이 돼서 상당히 공익용 산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시청, 관할시, 군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란 산지를 일시적으로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형질 변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려면은 그 제출 서류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서가 있습니다. 별표 양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일부가 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 등본이 되겠죠. 거기에 소유권자에 대한 등기부의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그 다음에 그 산지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면은 그 사용승낙서, 원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000분의 1에 해당되는 축척, 지형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산지 그것을 그 허가를 신고를 득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다행위를 하면은 항상 산지는 복구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 일시 사용 복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그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토목설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토목설계 사무실이 있고 산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산지 토목설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토목설계 사무실에 소정의 금액을 주고 의뢰를 하면은 약 현실적으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지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빠른 그 신고를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한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를 하려면은 산림 임업인이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인이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1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 1년에 120만 원 이상 임산물에 대한 매출을 실적을 득한 사람,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인인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산림경영관리사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는데요. 근데 보통 임업인이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임업인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임업인이라 하면은 그 산지에 또는 임차한 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득한 다음에, 인가를 한 다음에 거기를 뭐 숲가꾸기나 산림경영에 대한 임산물 소득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이 임업인으로서 요건을 갖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산지만 소유를 하면은 또는 임차만 하면은 임업인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의 그 심도 있는 그런 임업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자격 요건이 조금은 더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업인에 대한 임업인이 돼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일시사용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거기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또 득해야 됩니다. 일단은 최대한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60평에 대한 그 일시사용 승인을 득한 다음에 거기에 100분의 25, 그러니까 15평이 되겠죠. 우리 농막은 6평까지죠. 요즘에 그 체류용 쉼터는 10평까지인데 그것보다 농막에 훨씬 더 2배 반 이상의 15평까지 그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지에 대한 완화된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15평까지 거기에 대한 설치 기준에 맞는 그 최대 평수 15평이니까 15평까지 할 수가 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데 제출 서류가 또 요건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배치도는 그
지도에 어느 뭐 15평에 대한 라인을 그려서 일단은 배치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번지가 나와 있는 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평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평면도는 출입문과 뭐 이런 출입문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설계가 아주 복잡하게 된 건 아니고요. A4 용지로 가로 세로 모양과 창문과 현관문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위치만 그리면은 아주 간단하게 평면도도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려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산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산지 일시 사용 승인을 득한 필증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신고는 득하면은 3년마다 이걸 갱신을 해야 됩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전에는 뭐 10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그 신고가 10년에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림경영계획 그 관리사를 지으려면 비용이 필요하겠죠. 비용은 일단은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거기에 뭔가 세면 시설이나 이런 화장실 부분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하수를 파는데, 제 경험으로는 지하수를 파는데 소관정 지하수를 파는가, 그 다음에 중대관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관정과 중대관정. 그래서 중대관정은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보통 우리가 파다 보면은 30m나 20m나 이런까지 한없이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0, 30m 내려가다 보면은 안반이 나옵니다. 안반까지 파는 게 소관정입니다. 보통 150만원 정도 주면은 소관정 그 기계 착불기를 가지고 소관정을 파는데요. 소관정은 우리가 건수라고 하죠. 건수. 비가 오면은 자연 빗물에 의해서 침하가 돼서 거기에 고여있는 물, 그 건수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안반을 뚫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것은 중대관정입니다. 그거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까지 줘야만이 그 중대관정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관정을 뚫고 안반서부터 뚫고 내려가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200m, 300m까지 거의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어느 그 물길을, 우리 지구상의 그 토층에 물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물길이 딱 만나면은 이 물이 팍 뿜어져 나오는데, 그 물길에 대한 그 층을 만나는 그 메타는 뭐 180m가 될 수도 있고 25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관정을 파면은 그 약수물처럼 아주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팠죠. 그 다음에는 전기가 있어야 그 따뜻한 난방을 한다거나 또는 따뜻한 물을, 온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보통 전기 전문 시설 업자한테 요즘은 한 80만원 정도 줘야만이 전기 신청, 자격이 있는 전기업자가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전기도 제가 실무에 따르면은 200m까지는 전봇대를 한전해서 무료로 신청을 해주고요. 200m가 넘으면은 전봇대 하나당 그 상당한 비용을 100만원 이상의 그 하나당 50m씩 전봇대가 세워지는데 그 비용을 한전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는 전기시설 업자가 약 80에서 100만원을 받고서 시에다가 한전에다가 전기 신청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전기를 신청을 했죠.
전기를 시정했으면 이제는 정화조 와 관리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 한 40만 원 정도 주면은 거의 1톤 가까이 자그마한 그런 정화조를 설비 업체한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화조를 묻을 때는 거기다가 정화조를 묻으면서 그 흙에 대한 압력으로 이게 정화조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채우면서 정화조를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까지 하면은 전반적으로 관리사 예산만 마지막으로 있으면 되겠죠. 관리사는 제가 아는 친구도 저기 산에서 3만 평 정도 임산물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이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엄나무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사를 한번 경영관리사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별장같이 침목을 이용해서 아주 멋지게 지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멋있구나. 이렇게 전망 좋은데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멋지게 지으려면은 그런 관리사 같은 경우는 손수 이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래도 몇 천만 원은 들 정도의 아주 멋진 집을 관리사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싸게는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2개씩 포개서 1,000만 원 안쪽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짓는 그 관리사는 5천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짓는 형태나 그런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산림 경영 관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산림 경영 관리사는 어디에다가 할 수 있는가? 여기는 맹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 임업인으로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은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산이나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산에 멋진 전망이 나오는 데를 임도를 통해서 정식 도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전망이 나오는 멋진 곳에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인 임산물 생산하는 자재나 도구나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냥 그 산 입구 정도에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그 법률적 근거와 그 비용이나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